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한 3일 뒤죠. 3일간 휴식 기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올라오시고 나름 와이프와 애들과 또 주변에 놀러도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3일간 정말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정말로 중국에서 격추시켜 버리겠다라는 등 참 말도 많았던 그런 일정이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가면서 미국 시장도 국내 증시도 그 외 아시아 전 세계 시장이 전부 다 안도랠리를 좀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시장이 다행스럽고 참 반가운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상승의 흐름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8월의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 정도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만 좀 유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의 주도주를 안다, 시장의 방향성을 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축적되고 쌓이고 또 재료의 강도의 크기 어떤 종목 즉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 시장의 흐름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 보다도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강력한 상승 랠리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가? 바닥권 순환 매속, 어쩔 수 없는 업종, 섹터, 테마 중심의 대응과 업종 대표주 위주 포트,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 변화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시장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코스피 또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총 상위 종목분들 위주의 강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 업종에서는 좀 소외가 되죠. 또 꼭 풍선 효과처럼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친환경이라든지 방산 섹터, 조선 섹터, 또 바닥권에서 서비스 업종이 올라와 버리니까 또 쭉 밀려버리는 모습을 펼쳐줍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장의 자본이 유한하고 그 안에서 순환매를 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흐름에 좀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서비스 업종이 매우 강하게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수가 저점에 바닥을 찍고 나서 제일 먼저 움직였던 것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과 시가총액이 굉장히 컸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시장이 좀 올라왔죠. 그 이후에 방산, 친환경 이렇게 순환매를 좀 보이다가 이제는 게임주 쪽으로 실적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개별 호재들까지 더해지면서 게임주로 순환매가 그리고 서비스 업종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순환매는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 이 부분이 정책도 될 것이며 실적도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을 주목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들죠. 자, 지수 오늘 시가 코스피는 코스닥은 시가부터 갭을 들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루 종일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힘을 못 썼고 그 외 시크니컬 업종에서 오늘 힘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나 특정 섹터 특히 이제 서비스 업종 카카오 그룹주가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위메이드 맥스 정도는 내일 체크를 해놓고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도주였고요. 저도 회원님들한테 위메이드 정도는 상한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심 먹으러 가다가 또 상따를 놓쳐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 이번 주 미 증시 및 국내 증시 잠시 조정은 있었으나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조금 우려했던 펠로시 대만 방문은 사실 방문 전 여러분 말도 참 많던 중국의 대응이 대만에 대한 품목 제재가 일단 현재까지 전부이다 보니 추가적인 무력 충돌은 시진핑 연임도 있고
중 또한 부담될 것으로 보이는 시각이 매우 우세해서 그냥 단기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기회로 삼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은 6월 급락 이후 다시 올라오면서 악재보다는요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고 호재에 잘 반응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지라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개인적으로는 8월 중순경부터는 극도로 조심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그냥 상승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잘 편승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돌파를 외치는 순간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며 시장이 조금 올라오니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씩 다시 강경태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시 상승이 연준으로 하여금 다시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효과를 줄까 하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듯 합니다. 뭐 이건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정도로 답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초 삼성발 로봇 이슈로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 날에는 KPF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화요일에도 삼성 M&A 이슈로 삼성 스펙이라든지 우린 PTS라든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화요일날 초급등 그리고 오늘은 위메이드에서 이슈를 내면서 카카오와 함께 급등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카카오 네이버가 좋았는데 오늘까지 카카오가 연속으로 거의 14, 5% 올라버렸기 때문에 시총 3, 40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간다 가볍게 바닥권에서 공매도 쇼커버링도 같이 올라오는 거죠. 즉 납포가대 업종의 순환매 플러스 실적이 좋은데 노은데가 아니라 좋은데 폭락했네 너무 싼 거 아니야 하는 매수세 플러스 공매도 청산 순서로 바닥권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은 고점에 있고 뭔가 업종의 변화와 그런 흐름에 의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업종과 섹터가 나타났을 때 더 강하게 움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낙폭과대는 낙폭과대고 위쪽에 있는 거는 위쪽에 있고 주도주는 주도주다 라는 관점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게임주 카카오 게임주 호실적 플러스 하반기 신규 게임 일정 및 하반기 더 좋다에 대한 기대감 위메이드 위메이맥스 이따 차트 보고요. 그 외 예전에 피톤으로 엮였던 컴투스 네오이즈 다 좋은 모습이죠. 이런 종목군들 눌리면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죠. 4천억대 실적은 고만고만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바닥권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2차전지 미중 분쟁의 최대 수혜로 미국 전기차 보급률 6% 친환경 보조금 이슈 등등 포함해 봤을 때 아주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타이트하게 조금씩 우상향 할 수 있는 유일한 섹터가 2차전지로 보여지네요.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시 소재,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를 중심으로 거기에 추가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완벽한 이 2차전지 배터리 종목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비스 업종 또 제약바이오 섹터는 미국 바이오텍 급등 하면서 오늘 동반 급등이 나왔는데요. 박셀바이오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아직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일부 물량 들고 가면서 계속 트레이딩 이어가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는 내일도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건설정책 250만호 공급계획 발표 이슈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범해안건영, 일성건설 등등 봐야 되는데 시간에 좀 올라버렸더라고요. 장막판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일정 공유 드리면서 종가 매수 대상 차트다라는 말도 드렸었는데 일단 내일 잘 지켜봐야 되고 갭이 너무 높으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갭이 높으면은 조심해야 되고 거래 대금이 충분히 쌓인 이후에 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원전은 차트 보면서 하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지수를 먼저 보면 미 증시 국내보다 나스닥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121선 이평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이 하락 추세선 그 다음에 상단 추세선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3,000포인트까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120평선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나스닥은 오히려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흐름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 먼저 보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강하죠. 거의 나스닥과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는데 장기 평선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박스권을 치고 횡보를 하게 된다면 알아서 장기 평선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그때부터 박스권 흐름이 나올 텐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2018년도 이러한 시장 흐름을 약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뭐 빠지더라도 120부선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이러한 지지 구간을 만들었다가 뭐 여기서 헤드앤숄더가 나오는지 여기서 뭐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은 무너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게 몇 개월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옆으로 기는 흐름이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자, 종목분들 보죠. 저는 휴가 기간에 몇 개 종목을 먼저 봤었는데요. 먼저 유일로보틱스를 이날 좀 공략을 했었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때 오전에 잠깐 좀 보다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좀 봤었는데 좀 너무 높게 좀 들어가서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요. 이 밑에서 좀 잡았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쳐버려 가지고 네, 이거는 본전의 매도. 그다음에 오늘 종가 올리는 모습에 좀 샀다가 좀 녹록치 않은 모습이라 이것도 전량 매도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매우 강했었죠.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이때 중국 이슈로, 그러니까 대만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였었는데 이제 금요일날 8월 1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그런 흐름에 일단은 여기서 돌파로 강하게 들어갔다가 종가 매수를 좀 해놓고 동시효과 때 팔아버렸더니 시가 갭을 12% 띄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매수했던 거는 그때 시간 외에서 1% 올랐길래 팔아버렸더니 또 좀 올라가는 모습. 다음 에코프로, 포스코, 엠텍. 대장주가 바뀌었었죠. 포스코, 엠텍으로. 그 전에는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했다가 깨졌는데 이 음봉을 돌파하는 모습에 돌파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 때는 로봇과 이 해치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봤었던 것 같고요. 로봇과 해치 종목군들. 그 다음에 화요일날 KPF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해서 상한가 갈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돌파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놓고 나머지 물량은 상해 오늘 갭 출발했을 때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쳤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나올까요? 로봇 종목에서 전부 다 차트가 좋아야죠. 일단 차트적인 베이스가 좋은 상태에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런 모습에서 신고가를 가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어제 차트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나름의 아일랜드 갭 비슷하게 나왔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가 흐름이 나와서 중간에 눌림을 공략을 해보려고 했더니 말 그대로 그냥 쏴버려 가지고 근데 매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눌림 나오면 들어가야 되는데 눌림이 생각보다 너무 약해서 매매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이고요. 대형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또 올라가면 바로 막 이렇게 치지는 않아요. 통상 조금 조정을 보인다든지 좀 눌림을 가지고 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카카오는 실적이 좋게 나와서 아닌데 이거 카카오는 실적 발표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하게 나와서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 실적을 확인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장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대형주는 볼게 지금 몇 개 종목이 없네요. 단기 박스권 상단, 네, 이 자리죠. 이때 엄청난 매물이 지금 있는 자리라 45만원 라인을 쉽사리 돌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런 자리가 강하게 돌파가 돼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되는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대형주인데 시가총액 100조짜리 종목인데 매우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돌파가 됐을 때 비싼 종목이지만 올라가 버릴 수가 있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왜냐, 유통 물량이 적어서, 유통 물량이 10% 조금 넘을 거예요. 한 12% 정도 되나? 12, 3%. 그러면 유통 시가총액은 13조 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총이 100조지만 유통 시가총액은 그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다 라는 관점에서 종목이 좀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도 이 구간에서 완전히 고점 놀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여전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굉장히 괜찮고, 이런 장기간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또 부러질 때 이런 자리는 박스권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현대차. 자, 그 다음 2차전지 에코프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때 호시적 발표를 한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단기간 수렴 이후에 단기간 수렴이 나왔죠. 단기간 수렴 이후에 어제 돌파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악성 매물대 구간인데요. 오늘 당연히 한 번에 돌파가 나오기 어려운 자리여서 이 위에서도 또 물량 소화를 이렇게 뭐 삼각 수렴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냥 이 종목은 그냥 우상향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냥 봐야 된다, 뭐 답이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 전부 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는 주도주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도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코스모 신소재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번에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종목군들 신규 상장을 했는데 전혀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지 않네요. 왜? 따상에다가 밸류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세비캠도 신규 상장이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빼버리니까 이것도 뭐 매매할 대상도 안 돼서 매매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쪽 종목군들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난 이후까지 좀 기다려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로봇 종목군들 볼게요. UL 로보틱스, 삼성전자 2030년도까지 공장 무인화 이슈가 있죠. 강하게 돌파가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저는 횡보 정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강한 종목이니까 지켜는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루닛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강하게 떴는데, 일단 여기까지의 차트 흐름에서 만약에 밀렸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밀렸는데 이거를 먹고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좀 지켜볼 만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게임주 볼게요. 오늘 위메이드가 굉장히 수급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강하게 올랐는데요. 시가총액이 다소 높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보이고 나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래대금 바닥권에서 많이 들었다, 어느 정도 확실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위메이드 맥스 공략을 좀 못했는데 이 윗구간에는 일단 매물이 좀 많겠죠. 이 매물 내일 소화를 잘 하는지, 위메이드 맥스가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나머지 위메이드까지 끌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까지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느덧 얘도 시가총액이 싸지가 않네요. 7,500억. 자, 카카오 게임즈 어제 호실적 기반으로 강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은 이 상단에서 좀 버티고 있죠. 지금 이런 종목은 매물대가 어딘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아주 강력한 매물대와 이 아래 구간이 강력한 매물대죠.
밀리더라도 그런 자리에서는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눌림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는 캡, 이 캡을 오늘 메우려는 시도가 있었다. 캡을 메웠으면 이 캡을 뛰어넘는 아일랜드 캡이 나온다든지 거래가 터지게 되면 이 구간은 굉장히 가볍게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잘 지켜보시고, 만약에 넘겨버리게 되면 시세가 적어도 이런 윗구간까지 도달할 수도 있겠죠. 62,000원에서 65,000원 사이까지의 흐름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스코 케미칼 빼먹었네. 포스코 케미칼 지금 위에서 지난번에 대량의 양극재 공급계약 체결 이슈를 만들어 놓고 지금 버티고 있죠. 이 구간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저는 돌파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물량이 크기 때문에 돌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더 나올 것 같네요. 왜? 이 구간에서 보다는 지금이 모든 모멘텀이 터졌고, 내년부터 3년간 무려 14조기 때문에 3년간 매년 못해도 4조씩은 매출이 늘어나는데 문제될 거는 없네요. 근데 얘는 조금 답답하죠. 그래서 사이즈도 크고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KPF 로봇 관련해서 BBA 스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비상장사고요. 지금 SPG가 감속기를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하나의 기업이 바로 얘의 자회사입니다. 즉 국내에서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딱 두 회사뿐이 없는데 SPG와 얘의 자회사라는 거죠. 전환사채가 좀 있는 종목이에요. 전환사채가 나오고 했을 때 어느 순간 눌림을 받는 자리에서는 뭐 실적 반등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자리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상태에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라 나름 나쁜 흐름이 아니고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그런 흐름에서 접근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지금 대장주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모습이라 그런 점 참고를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보면 최근에 ST큐브가 뭐 상한가에 가서 지금 정지가 돼버렸는데, 뭐 일상 이슈로 120% 확신한다 해가지고 지금 4배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를 제외한 항암, 백신이 아니라 뭐 제약, 뭐 이런 쪽을 계속 봐야 되는데, HLB도 오늘 강했죠. HLB도 8월달에 페아마케 이슈 때문에 HLB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박셀바이오만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셀바이오만 집중을 하고 싶고요. 일단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또 얘는 내려올 텐데 5일선 타고 가는 종목입니다. 완전히 급등주 각으로 잡고 가고 있고, 일단 65,000원 라인 언저리 혹은 그 이하권 잠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도 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의 자리가 64,500원이기 때문에 그런 체크 포인트를 잘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이렇게 물량을 많이 모아서 뭐 일부 차익하고 모아서 좀 팔고 모아서 좀 팔고 모아서 좀 팔고 모아서 좀 팔고, 여기서 돌파로 판 거 다 사서 다다닥 해서 전량 매도를 하고, 바닥에서 이 구간에서 잡아놓은 거는 아직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봐야 될 끼 있는 종목이고요. 제약바이오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 거를 뭐 집중해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박세바이오는 과거에 워낙에 끼가 많았던 종목이고 매매도 굉장히 오래 지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잘 봐야죠. 잘 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5일선이 이렇게 있죠. 5일선을 타고 가는 매매를 이거는 해야 돼요. 왜냐, 급등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이 내일 1, 2, 3, 4, 5죠. 그러면 내일 5일선이 한 이 정도 올라오겠죠. 그럼 64,000원 언저리가 5일선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제 5일선을 지금 잠깐 이탈시킨 다음에 들어 올렸다. 5일선 이탈하니까 개인들 틈에 나올 걸로 보고
이렇게 하고 들어 올렸다 그러면 5일선 안 깨고 가겠다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식이라는 게 100%가 없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내일 이렇게 꽂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분할로 보는 관점이 좋을 것 같아요. 100%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오늘은 당연히 이 매물대 당연히 물량 소화하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 바로 날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자리죠. 왜? 재료가 없이 이 자리를 뚫는다? 불가능입니다. 자, 다들 오늘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뭐 방산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등등 종목군들 있지만 지금은 트렌드가 좀 안 맞아서 오늘은 여기는 이야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한번 보죠. 돌파하고 눌림 줬다가 올라가는 모습이라 뭐 여기까지 밀리는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